사와디캅, 유튜브 유일 태국 연예문화 전문 채널 리버TV입니다. 최근 리사의 신곡이 세계적 히트를 기록하면서 태국 총리가 대변인을 통해 리사의 뮤직비디오의 경이적인 성공에 이어 창조 경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소프트 파워를 홍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공식 발표를 하기도 하고, 리사가 토크쇼에서 언급한 시골 고향 부리람의 어묵을 먹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면서 방콕에서 부리람으로 가는 기차가 증편될 정도로 싸이의 글로벌 대박이 연상될 정도로 태국에서의 반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런 리사의 신곡 라리사의 대박 이후에 인기에 편승하려는 듯 블랙핑크 데뷔 후 전혀 나오지 않던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사가 크메르인이라는 걸 밝히라는 캄보디아인들의 이야기인데요. 우선 이게 뭔 소리야 싶은 주장을 하는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리사의 고향이 부리람이라는 꽤 시골입니다. 리사의 아버지인 스위스 출신 셰프는 계부이고요. 뮤직비디오에서 배경으로 나오는 유적은 프라사킷 파눔룽이라는 태국에서 복원해서 200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원입니다. 여기에 역사적인 이유가 좀 있는데요.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부리람은 9세기경 고대 크메르 제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크메르 제국이 낯설게 들리시는 분들은 앙코르 제국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들 아시는 앙코르와트가 수도였고요. 그래서 부리람 지역민에게는 여전히 크메르인의 혈통이 있고, 지금도 일부는 크메르 방언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리사의 뮤비에서 보이는 전통 양식들이 크메르 제국 시절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태국 부리람 지역에 남아있는 전통 양식들이거든요. 이 부리람 지역은 아유타야 시절부터 이미 태국의 역사에 있었고, 그 이전에는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중앙에서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크메르 제국의 후손으로 남아있는 국가가 캄보디아이다 보니 캄보디아인들이 리사는 크메르 혈통이고 크메르, 즉 캄보디아의 문화를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SNS에 꽤 있나 봅니다. 태국의 어떤 공식 채널도 이 문제를 공론화시킬 생각 없이 무시하고 있는 듯하고요.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캄보디아인이 태국의 유적이 캄보디아 고대 국가의 유적이라 말할 수는 있겠지만, 리사가 크메르인의 혈통이라고 하면서 리사는 할머니가 좋아하시길 바라면서 고향의 배경과 의상을 입고 찍은 뮤직비디오에서 태국에서 한국으로 왔다는 리사 노래의 가사를 트집 잡는 건 너무 나간 듯 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미국의 백인은 다 유럽인이고 흑인은 다 아프리카인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오래전 한류의 시작이었던 대장금을 좋아하는 세계인이 한국의 음식 문화와 역사를 알게 되고, 리사의 팬이신 분은 동남아 역사의 한 자락을 알게 되는 게 대중문화의 힘인 듯 합니다. 제가 해외에 지내면서 한류를 보고 다른 나라의 문화가 서로 울타리를 넘는 걸 보면서 오래전 벌써 문화의 힘을 강조했던 김구 선생이 얼마나 앞선 사람이었는지 새삼 느낍니다. 예고편 보고 그림 잘 나왔다는 생각에 기대했던 시리즈인데, 막상 전편을 다 보고 나니 시즌2는 조금 힘들 듯 하네요. 위어의 연기는 워낙 단일 톤이라 이 드라마에서는 위어 톤이 적당했는데, 여주로 나온 온의 연기가 언론사 사장에 맞서서 연예부에 있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사회고발 기사를 추적하는 여기자 라는 역할에 하이톤 목소리의 대사와 연기 톤이 안 맞아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스토리가 빌드업이 없이 중2병이 맞는 것 같은 뜬금없는 전개와 결말을 보여줍니다. 이 감독이 태국식 고어 영화인 아트 오브 데빌과 태국 탑티어 배우인 마리오를 주인공으로 한국에서도 개봉했던 공포영화 팩미홈, 그리고 태국식 판타지 영화인 꾼판을 감독했더군요. 그래서인지 현대 장르물을 만들면서도 편집은 판타지스럽게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지금껏 모르던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았는데요. 화재 현장에 저렇게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소방관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태국에서는 이게 자원봉사자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월급 안 받는 자원봉사라고 하네요. 오로지 기부금과 후원금만으로 유지하고 있는 단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물론 태국에 소방관이 있지만 응급구조자원 봉사단체가 라마 6 시절부터 19세기 초에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환자 실현하려는 그 돈 받는 사제 구급차가 연상됩니다만, 태국은 다른 점이 자원봉사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구조대의 구조활동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자원봉사 구조단체의 시작은 19세기 초에 태국 내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중국인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직해서 만들었는데, 당시에 라마 6세가 이 일을 알고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인정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구조원 유니폼을 보면 한자가 같이 적혀있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방콕에 새마을 식당이 오픈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새마을식당이 오픈 예정으로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예정보다 늦게 오픈을 했습니다. 방콕의 중심지인 시암 센트럴 식당가에 들어왔는데요. 여기가 태국에서는 압구정 현대백화점 정도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아는 새마을식당이 들어갈 만한 위치가 아니죠. 그런데 새마을식당만이 아니라 태국에 들어오는 한국 브랜드는 무조건 최고의 상권에 들어갑니다. 오픈했다는 얘기를 듣고 가볍게 점심 먹을까 해서 갔더니 사람들이 꽤 많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대기표를 뽑으면서 직원에게 앞에 몇 명이나 대기하냐고 물어봤더니 영어로 16이라고 하길래 저는 그것도 많다 싶어서 놀란 목소리로 태국어로 C4글러 이렇게 16명이요 하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61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대기가 61명이라는 말에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참 대단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당연히 오픈빨이 더해지긴 했고요. 이 태국 유튜버가 얘기하듯이 한국 분위기를 낼 수 있는 한국 음식점이라는 점이 태국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메뉴 구성이 태국에서 롱런 하기는 조금 힘든 구성입니다. 제가 아는 태국 대기업 식당 프랜차이즈 마케터와 얘기해봤는데 그 친구도 이게 롱런 하기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더라고요. 로컬화가 잘 돼서 꾸준히 장사가 잘 되면 좋겠네요. 가끔 제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게 말이죠. 몇 년 전에 설빙이 들어와서 한때 장사가 잘 됐는데 현지화에 실패해서 빙수라는 한국어 고유명사만 태국에 남겨두고 결국은 매장은 철수해서 가끔 팥빙수 생각날 때 아쉽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리버 TV 타이 리버 TV 타이. 리버 TV 타이. 타이 우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쉬워요. 람연 먹고 갈래? 리버 TV, 리버 TV, 리버 TV 타이. 우독, 쉬워요, 쉬워요.